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마실입니다. 여러 해 전에 경기도 양평에 있는 황선우 문학촌 소나기 마을에서 매우 재미있는 문학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현대 명단편 101선 10권의 출간을 마친 작가 황석영 선생이 독자들과 만나는데 그 공간을 발걸음 쉬운 서울로 하지 않고 시골 문학관으로 한 거죠. 그래서 작가와 출판사 관계자, 언론사 기자 몇 사람, 또 50여 명의 황석영 애독자들이 고즈넉한 숲속에 있는 문학관에 모여서 전시실을 둘러보고 강당에서 강연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작가 황 선생은 현대소설 명단편 101편을 선정한 기준에 대해서 공들여 설명을 했죠. 그 중에서 특이한 점은 이광수와 김동인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광수와 김동인을 빼고 염상섭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동안의 문학사적 계보를 정리하는 전례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염상섭이냐? 염상섭으로부터 근대의식의 구체적 소설적 표현, 구체적인 소설적 표현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광수의 친일 행각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황석영이 가졌던 이러한 관점은 이 작가의 문학관, 세계관을 반영하고 동시에 또 황석영 선생의 오랜 실천적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이 작업을 두고 시대의 미세한 속사를 들추어 보는 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석영 선생은 작가로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분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독자들과 만났을 때에 작가와 독자 사이에 있는 그 간극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랄까 재주랄까 이런 걸 가진 분이었죠. 그 유리벽을 허물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기실 작가는 덩찜지게를 지는 막일꾼과도 땅바닥에 마주 앉아서 이 손을 내밀어 얘기할 수 있고, 국가의 최고 지도자 앞에서도 다리를 꼬고 앉아서 날카롭고 엄중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석영 선생이 가진 그 장점으로 말미암아서 이 행사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염상섭에서부터 시작해서 젊은 작가, 오늘날의 젊은 작가 김애란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작품의 흐름을 조합한 이 전집의 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황석영표라는 이름을 붙일만 했습니다. 황 선생은 1962년에 입석부건이라고 하는 단편으로 당시에 한국 지성을 대표하던 잡지 사상계를 통해서 등단을 했습니다. 문단에 놀라운 천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당시 심사위원들의 소감이었죠. 그런데 막상 시상식에 한 40대 중반의 중후한 남자가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상을 받으러 온 사람은 18살짜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렇게 요란하게 등장을 했는데 19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중반을 가로지르며 불후의 역작으로 기록된 대하장편 장길산의 작가 황석영이 그와 같은 단계를 통해서 예비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문학상 시상식 그 심사 추천위원이 지금 소나기 마을의 영면에 있는 작가 황순원 선생이셨어요. 황석영 선생은 그날 자기가 황순원 선생의 문단 제자라고 밝히면서 그동안에 겨를이 없었지만 앞으로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이후에 뭐 크게 역할을 하시거나 한 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황순원 선생은 1915년에 평안남도 대동군 재경면에서 출생을 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20세기 격동기에 순수와 절제의 미학을 보여주는 작가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황순원 선생이 태어난 28년 후에 1943년 만주 장춘에서 출생한 황석영 선생은 현대사의 험난한 파고를 딛고 당대의 문필로 성장을 했는데 황순원 선생 탄생 100주년이 되던 해 초봄에 이 두 황 작가는 소나기 마을에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현역 작가로 또 한 사람은 영면하고 있는 앞선 시대의 작가로. 그런데 이 두 시대를 대표하는 황 작가의 이와 같은 만남을 보고 저는 참 감회가 깊었어요. 아, 이것이 인연이구나. 이것이 세월이로구나. 생전에 황순원 선생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처럼 두 작가에게 모두 사람이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곧 어떻게 살 것이냐, 평소에 어떻게 작품을 쓸 것이냐 하는 문제와 다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황석영 선생은 그때 한국 근현대사를 담은 철도원 3대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황순원 선생의 빼어난 단편 독짓는 늙은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때늦게 만난 두 황 작가를 항아리에 비유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행사 인사 말씀에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죠. 일생을 문학적 완전주의로 일관하면서 완전주의를 지향하면서 흠이 없는 항아리가 되고자 했던 작가 황순원 선생. 거기에 자신이 살아온 시대와 삶의 모습을 담아서 올곧은 문학과 작가 정신의 진수를 보여주었죠. 그런가 하면 황석영 선생은 분단과 압제의 경랑을 감당하느라 조금 금이 많이 간 항아리였습니다. 제가 황석영 선생을 두고 금이 간 항아리라고 했더니 그 앞에 앉아있던 황석영 선생 얼굴이 좀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라는 설명을 듣고서 마음이 풀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금간 사이로 흘러내린 물이 황무한 땅에 이름 모를 풀꽃들을 가볍고 풍성하게 키워낸 그런 경우가 금간 항아리 황석영의 경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서로 다른 큰 그릇들의 귀한 만남은 그냥 곁에서 보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학마실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문학의 원론과 더불어서 작가와 작품을 살펴보는 대화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